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개성에 자리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는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또 대북전단 탓을 건 아닐런지. 저 봐라. 대북전단 때문에 지금 북한이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탈북단체들을 탄압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우려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 탈북단체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각해진 상황 같은데요. 네. 마침 또 우리 이현 변호사님이 또 탈북단체와의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이제 민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거를 기획해가지고 당시에 탈북단체들을 탄압하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박상학 대표를 또 대리하셔가지고 네. 또 변호해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일화가 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이제 그 김여정이 이제 이딴 시 그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중 집회까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정말 굴종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제 그 반응을 보였고요. 그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박상학 대표의 이제 대북전단 살포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2015년에 이제 민변에서 기획소송을 했어요. 네.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 13명인가요? 를 이제 그 신청인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했던 박상학 대표하고 또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이제 당시 뭐 풍선이나 이런 대북전단 살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냈었고요. 그 소송에서 제가 이제 대리인을 했었고, 거기서는 결국은 그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결코 폭력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접경 주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 또는 뭐 영어권 같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북한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구사포를 이제 사격을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는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에 따라서 군사적인 대치사항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여서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거는 가능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이 기획소송의 형식이었지만 이제 그 이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기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게 뭐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유엔의 그 규약 중에 보면 이건 북한도 가입한 규약입니다. 네. 거기에 그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권리.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 권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북한 주민한테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현실 사회에서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본인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요, 과거에 우리 요 80년도 신군부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광주에 관한, 5월 광주에 관한 기사를 뭐 뉴스위크나 타임지 이 부분을 다 찢어서 오려가지고 이제 발매한 거를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정보과 형사들이 그거 단속하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신 시대에 국가모독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신 기자하고 접촉을 해서 인터뷰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 의원이 당시에 이제 제명이 된 그런 이제 원인이 되었죠.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 국민의 알 권리 얘기를 했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부분이 이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모순적인 거 아니겠어요? 정말 모순 덩어리 그 자체로밖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당시에 그 의정부 법원에서 그 당시에 결정문입니다. 네, 이때 보면 여기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그 민변 변호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말이죠.
이 당시에 요 밑에 보면은 담당 변호사 이광철이라고 돼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저 민정비서관이죠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 네. 밑에 그 이제 수석행정관이었고요. 그 자살한 검찰 수사관하고 관련성이 있는 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제 인물이죠. 바로 이광철 그 현재 비서관이 당시 변호사 시절에 소장도 쓰고 바로 이 소송을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바로 김여정이 바로 이런 식의 이제 담화를 냈을 때 몇 시간 되지 않고서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건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이 당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후에 또 뭐라고 또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뭐 법인인가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근식 이제 교수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바로 대북전단이 문제가 됐고 소송까지 됐었잖아요. 네. 요 부분 관련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이제 김여정 또는 이제 북한 쪽에 이제 그 무슨 선동당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그 뭐 동원 집회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비굴할 정도로 참 굴종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지금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왜 저렇게 탈북단체에 탄압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북한의 주권을 걱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너무나도 자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합심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별짓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온갖 법들을 들이밀어가지고 그거 뭐 막아야 된다, 그거 불법이다,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는 대북전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 탈북단체들을 또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 살포하는 현장 적발되면 뭐 체포하겠다. 네. 이런 지금 겁박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그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법률 제목 자체가 교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저 교역을 위한 거.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대북전단 보내고 페트병 보내고 쌀 보내고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왜 대북전단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이제 이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될 이제 품목으로 대북전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겠다고 얘기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있고요. 그거를 이제 김홍걸 의원이 이제 발의했는데 네.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설령 바로 이런 뭐 남북교류협력법이든지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는 입법을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부분이잖아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원리가 사전에 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거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사후 규제가 원칙이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 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지금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쌀 보내기 운동하고 있는 법인 허가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입니까? 공인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이제 왜 지난번에 한유총이나 네. 뭐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효력 정지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 단체는 바로 북한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할 때에 설립 허가 낸 건 뭐고 이번에 또 설립 허가 취소하겠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정말 좋은 활동하십니다 해도 모자랄 상황인 건데 자기들한테 이 상황이 지금 불리해주니까
그 사람들 탈북단체 탓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지금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바로 결사의 자유에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논리 중에 하나가 보면 말이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뭔가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전단 살포하는 거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아니면 이걸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북 당국 간의 어떤 서로 간의 합의 내용이 일반 국민한테 왜 적용이 돼요? 적용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전에 그 이제 2015년도 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법률로서 비준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반 국민한테 이게 적용될는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공안전법으로 지금 이제 대북전단 규제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 보낸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폐기물 관리법, 뭐 해양 뭐 오염에 관한 무슨 법률로 하겠다는데 이게 거기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억지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그냥 기구에 불과한 거인데 그게 왜 이게 항공안전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면 이거 버리는 걸 얘기하는데 쌀을 보내려고 한 거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안 되는 건데 억지 춘향으로 맞추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결국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뭐 헬륨 가스 그 가스 넣는 거 가지고 그 가스 뭐 관리법 뭐 이걸로 네, 해가지고 하면 그렇겠죠. 그거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통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2015년에 대법원 판결에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대북 전단 규제하는 게 합법이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판결은 뭐 어떤 거의 판결이었냐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를 막은 게 불법행위 아니냐, 국가의 불법행위 아니냐라고 대북 전단 살포하는 분이 소송 낸 거가 그거는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도 1심하고 2심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냥 심리 불속행 판결이에요. 거기에 판단한 내용이 없어요. 네. 예. 그 심리 불속행 판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보면은 그냥 상고 이유가 될 만한 기재가 없어서 그냥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원심 그대로 인정했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고 이유로 될 만한 내용을 상고 이유서로 쓰지 못하면 거기 이제 원고가 쓰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대북 이 지금 전단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항소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규제된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을 호도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군데 얘기는 했는데 저하고 우리 한변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하의 역적이다. 인간 쓰레기다. 라고 했던 우리 박상학 대표 쪽을 저희들이 이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이 탈북단체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우리 변호사님과 또 한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참 이 정권이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국이라든가 윤미향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범죄 의혹이 매우 짙은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지들 편이라고 감싸주고 문제 없지 않느냐, 왜 시비냐 그렇게 옹호를 했는데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 탈북자들을 향해서 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이 정권 그리고 이 민주당 참 위선 덩어리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중성인데요. 조국, 그 다음에 윤미향 한테 참 너그러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뭐 대학 입시가 어쩌다고 얘기하고 뭐 시민단체 투명성 얘기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참 한없이 너그러웠죠. 그렇죠. 지금 뭐 강력 대응한다고 했는데 말만 강력 대응. 말만 무성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말 그 이 잔혹한 데가 야당에 대해서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이게 72년 만에 재헌의회 이후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몰아붙이기 하고 있잖아요. 참 가혹하죠. 지독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일본한테 대해서 지적합니다. 죽창가 이번엔 지지 않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일단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를 할 수 있는 탈북자한테 대해서 너무나 가혹해요. 맞아요. 예. 작년에 북한 어민 강제 북송했잖아요. 완전 뭐 눈 가리고 그렇죠. 손도 묶고 그리고 이제 강제 북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털썩 주저앉았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도 이런 슬픈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본인들이 바로 이제 있었던 이제 바로 그 겪었던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이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탈북 운동가들을 그야말로 지금 일본에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듯이 배신자와 같은 거 그리고 무슨 쓰레기같이 이게 취급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닌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지금 한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의 위선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또 저들의 탄압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헌법에는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나타난 게 바로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과 남북 대화냐 그러면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지금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는 지금 그간에 있었던 대북 정책의 폭파라고 저는 봐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상황들이 파탄 나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위선이 드러나고 있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들의 실체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정선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 드루킹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울산시장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 제기들, 네네. 또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이 정권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들이고요. 결국 이번에 대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대북 문제는 뭐겠어요? 결국 미국과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파탄적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뭔가 회복하고, 우리 나름대로 수호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 시민연합, 지금 이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언론 국민연합이라고 해서 언론단체가 하고 있고, 미디어 정당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는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탄압을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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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